윤희숙 교수가 쓴 책 정치의 배신을 이제 5번째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공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아름다운 취임사,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 말이 한때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정에 대한 국민의 갈증이 아주 심했던 것입니다. 일단 경쟁이 시작되면 반칙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아주 자그마한 원칙이 이 정부 들어서는 대단한 원칙이나 되는 것처럼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을 앞장서서 외치던 대표적 인물, 조국의 실상, 그것도 조국 혼자만이 하는 온 가족이 합심해서 공정을 무너뜨린 실상이 드러나면서 새삼스럽게 반칙에 국민들, 특히 젊은 층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해도 문재인 정권에는 국민들 혈압을 올리는 반칙과 특권 사례가 넘칩니다. 더구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치졸한 반칙들인데다 유달리 화려한 말들을 쏟아냈던 인물들인지라 국민들은 더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위조, 부정입학과 같은 단어들을 공정이라는 문제의 중심에 올려놓은 조국 가족들이 특이하고 유별난 존재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어딘가에 비슷한 짓을 한 사람이 또 있기는 있겠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에도 오른 인물의 행적치고는 공적 인물로서의 자각은 켜녕 대학 교수로서 그보다는 보통 사람의 갖는 윤리의식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대통령까지 마음의 빚을 얘기하며 미안해한 것을 보면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모르는 철면피한 우리만은 예외라는 인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거를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교육감, 국장, 과장의 반대를 피해 그들을 결제 라인에서 빼버리고 채용을 강행한 조의원 서울시 교육감이나 자기 전 재산과 10억이 넘는 은행빚을 끌어다 흑석동에 투기 몰빵을 하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있는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을 보면 정권의 도덕적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의겸은 청와대 반사에서 무료로 살기까지 했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외쳤던 사회주의 좌파 정권의 최상위의 원칙은 결국 우리는 빼고 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어떤 삶을 누릴지는 타고난 혈통이나 집안에 의해 좌우됐습니다. 혈통이 좋거나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좋은 삶은 살 수 있었죠. 그걸 우리는 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를 밀어내고 자유주의, 개인주의, 시장경제가 태어났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개인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 재분배한다는 것은 관습밖이었습니다. 정부 역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지 어떤 원칙이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고수했습니다. 시장경제는 개인이 스스로 잘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근대적 공정 개념이 그 바탕입니다. 스스로 잘나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능력주의라고 그러죠. 거기에 기반한 근대적 공정 개념이 시장경제의 바탕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려면 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칼 들고 몽둥이와 망치를 들고 시장을 휩쓰는 깡패 양아치들이 있으면 동네 시장도 존립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경제라는 큰 시장에서 법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칼, 몽둥이, 망치 같은 권력을 진 양아치들이 불법으로 시민들 재산을 뺏어갑니다. 조국은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고 불평하겠지만 경제가 아닌 생활이라는 시장에서 양아치로 밝혀졌기 때문에 단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윤희숙의 정치의 배신은 다음 6번째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 선거일이 3월 9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